여러분, 혹시 미술 감상을 하기 위해서 아트페어에 가시나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The thing that you can do at art fairs clearly is to see a lot of things under one roof. I mean, I would never pretend art fairs were the ideal place to look at art. So there's an element of speed, confusion, of tiredness or peer pressure.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더욱더 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술 감상을 하기 위해 아트페어가 정말 좋은 것인지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미술 감상은 미술관에서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미술 감상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아트페어보다는 미술관을 가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미술 작품을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트페어가 아마 여러분의 목적에 가장 맞는 곳이겠죠. 하지만 어떤 작품을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트페어는 그렇게 프렌들리한 환경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지만 무척이나 정신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키아프 같은 그런 대형 아트페어에는 동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아마 3분의 1 정도의 부스는 아마 가보지도 못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간 곳을 또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동선 설계부터 아트페어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동선들은 과연 누군가 시도를 하고 있을까? 그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 작가들은 한번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Scandinavian artist Elm Green and Dragset converted the UCCA museum into a fictional art fair in order to present over 80 of their works. We built up this typical fishbone structure that you find in art fairs, you know, where you go through and find one booth after the other. Using the fair's presentation format allowed the artist to start a discussion about contemporary art fairs as a whole. 네, 이런 측면에서 키아프나 프리즈 같은 초대형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사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미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다 구매를 한 상태에서 와서 보고 자기가 산 작품들을 보고 만족해하는 그런 행사로 많이 변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트페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트페어에서 좀 더 진정하게 작품들을 감상하고 구매를 하게 되려면 좀 더 다른 동선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첫 번째 오늘의 영상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제가 방문한 갤러리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작품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 곳 몇 군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작품의 스타일의 극과 극에 대해 대치하고 있는 작품들을 좀 모아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심미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 이것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그림이 그런데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실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우선, 먼저 충격적인 작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즉, 개념주의부터 볼까 하는데요. 개념주의 작품들은, 키아프보다는 프리즈에 더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하나 볼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크기가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캔버스하고 그 다음에 석고를 바른 것이 오래돼서 이렇게 다 흐트러지고 부서진 걸 쓰레기죠.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이 작품이 바닥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아무리 추상미술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걸 왜 갖다 놨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나 아트페어 같이 저렇게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그 직원들도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다? 어떤 의도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각적으로도 너무 어글리한 부분이 있고요. 이걸 개념주의의 어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설명할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개념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작품 같은데요. 레디메이드라든지 또는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수류탄입니다. 유리 수류탄들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에다가 딱 진열을 해놨어요. 이런 작품이 사실 많습니다. 서양 그 개념 미술에서 보면 아마 원조가 될 수 있는 게 마르셀 두샹의 작품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소변기 그 작품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디메이드이고 이것은 아마 반전에 대한 것, 전쟁의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그 이쁜 색깔의 유리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다 놓았습니다. 뭐 열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닫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보시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캔버스 또는 석고붕대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 작품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했어요.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미술하면 이런 방식의 미술을 순수 예술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내에도 보면 조금 정치적이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료수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들이 있어요. 와인잔이 아름답게. 아주 잘 차려입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앞에는 이렇게 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약들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림 자체는 아름답지만 정말 색깔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알코올리즘, 즉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약물 중독 또는 약물에 대한 오남용 그런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작품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작품 너무 훌륭하다. 왜냐하면 현대 미술에서 특히 개념주의 미술과 추상 미술이 너무나 거의 뭐 99%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간혹씩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 각박한 곳에 와서 하나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은 일본 작가 고레이코 히노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좀 굉장히 사실주의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토끼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이 무척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가 머리카락이라든지 어떤 얼굴의 구조를 보면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눈이라든지. 그런데 수염이 잔뜩 났어요. 그래서 수염을 깎은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손도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조금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가슴 부분도 여성의 가슴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고 마네킹 같이 보이는 아주 무표정하면서도 표정 자체는 불편해 보이는 약간 공포스러운 표정이었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토끼가 나타나 있어요. 토끼도 보면 다산을 상징하죠. 그런데 토끼가 우리는 귀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고 친숙한 그런 상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도 사실주의적 표현으로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많은 팝아트적인 그 작품들 앞에 당당하게 그래도 나서서 보여주는 그 느낌에 눈이 좀 쏠렸습니다. 자, 이 작품 보시죠. 이 작품은 바다 거북이죠. 정면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바다 거북이가 스틸컷이지만 헤엄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다리의 어떤 포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물살. 왜냐하면 그림 위쪽에는 햇빛이 이렇게 투영돼서 내려오는 것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거북이에서는 뭐 버블 하나 나오지 않는, 거품 하나 나오지 않는,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바다에 그냥 멍하니 떠 있는 것 같은, 유영하고 있는 그런 기분, 그게 오히려 더 좀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막 수염쳐 나가는 바다 거북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거북이를 묘사한 것 같아요.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잘 표현했고요. 이렇게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들도 간혹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다 이미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컬렉터들의 입장에서는 좀 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우리의 눈에 언제나 탁 이렇게 끌리죠. 많은 분들이 이 작품들을 보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신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는 외국인 소녀입니다. 눈이 파란 외국인 소녀. 그리고 어떤 옷은 우주 조종사 같아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도 컵라면을 먹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한참 이 K-컬처, K-푸드 또는 그 팝 문화를 잘 묘사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그 소녀. 근데 그 미래의 소녀는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앞을 내다보고 있는 이런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약간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미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즐거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친근하고 또 미래에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 인형 같은데 사실적이에요. 이 작품도 보면 매력적입니다. 정면을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어느 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이 아줌마가 있고요. 아주 오래된 앤틱 괴종시계도 있고요. 그 뒤에 창문 밖에 다른 사람이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이라이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키아프 하이라이트 작품으로서 나름대로 작가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이면 사람 스킨에 가깝게 또는 아예 추상이면 추상 같게 하겠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그 폴슬런, 도자기 작품 같은 도자기가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우리 사람을 은유하는 그런 폼으로는 또 재미있었다. 특별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맨 처음에 보고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진이 아니라 유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돌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섬세합니다. 그리고 그 안개 자체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도도 아주 적절했어요. 하늘의 구름과 살짝 스며드는 어떤 햇빛, 그리고 밑에는 아주 조용한, 적막한 어떤 강가를 보는 것 같은 이 구도가 되게 저는 흥미로웠고 극사실주의적이면서도 법칙들을 잘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잘 보여주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이 아니라 역시 이건 아크릴이었는데요. 이 작품도 역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배경으로 보면 중국이나 홍콩 또는 예전의 한국, 일본 이 아시아권의 이 인테리어 같이 아파트 인테리어 같이 보이고요. 이 소녀는 약간 수줍음을 타는 듯한 그런 포즈로 생동감 있게 딱 그 스냅샷 있죠? 스냅샷을 딱 찍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캔버스에 가지고 온 그런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주의, 아까 처음에 봤었던 샤킹 작품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사실주의로 표현한 작품들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역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런 작품들도 많이 존재를 하더라. 특히 프리즈에서. 자, 이 작품도 역시 일본 작품인데요. 이번 프리즈도 그렇고 특히 키아프에도 보면 일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한국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 목격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오쿠무라 아키푸미라는 일본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품에 이렇게 보면 돼지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아마 작가는 돼지를 굉장히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하나의 주인공이고요.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소 그 구도나 이런 세팅을 보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세팅도 가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화한 거죠. 머릿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상화. 돼지는 똑같은 돼지는 아니고요. 다 조금씩 다른 돼지였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사실 이제 집에 한 작품씩 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도 토끼가 나오는데요.
이 토끼 굉장히 그 얼굴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눈을 이렇게 딱 몰입하게 하는 끌어들이는 그런 멋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주제가 이 토끼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뭔지. 근데 이제 이 토끼의 사실주의적인 표현, 이 털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잘 묘사를 했고요. 이 뒤에 글씨가 engraving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작품 굉장히 좋습니다. 구도가요, 되게 역동적이에요. 색상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강렬하고요.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이런 디테일들이 이 큼직큼직한 쉐입과 잘 어울리는데 바로 그게 어떤 다이나믹과 어떤 유니티가 잘 어울리고요. 그라운드 쉐입과 피규어 쉐입이 역시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린 이 그림이지만 조지아 오키프의 현대판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작품 참 좋지 않아요? 자, 이 작품도 되게 특이한 작품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근데 사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밑에 이 로봇 강아지였습니다. 약간 그 일본의 그 소니에서 나오는 로봇 강아지죠. 딱 그 강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남자인 것 같고요. 모자를 쓴 것 같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성인데 의상 자체가 약간 복고풍 같으면서도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보면 요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다소 미래지향적인 차로서 일종의 사이버 시대, 미래의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커플이 만나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 같은데요.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페인팅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냥 초상이 아니라 어떤 커플 간의 어떤 대화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그런 그림.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이제 뭐 약간 토끼 비슷한 동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킷캣도 보이고. 이게 보니까는 약간 팝아트 같은 느낌도 사실은 풍기긴 하지만 어떤 숲속에 작은 어떤 그 귀퉁이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것 같거든요. 버섯들이라든지. 근데 표현 능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끼라든지 흙이라든지 또는 잎사귀나 이런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사진 같이 하지는 않고 어떤 세계 주관적인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이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작품 한번 보죠. 이제 이런 작품, 저는 근데 아까 그런 그러니까 개념주의 추상미술만이 아니라 이런 작품들도 반구상이라든지 반추상 같은 그런 작품들도 같이 좀 혼용되어서 전시가 많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야 보는 사람에게 어떤 초이스의 기회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Sleep. It's good for you.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을 이제 작업하는 화가들이 꽤 많은데 그 뭐 대표적으로 바바라 쿨거의 작품이나 또는 이런 작품도 비슷한 작품들이 있죠.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작가로서의 노력이 저기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저런 개념, 저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미술을 좋아하다가도 이런 작품을 한 번씩 틱 보면 사람들이 그 미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 개념주의 작품이죠. 조형물 자체가 빨간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과연 저걸 사람들은 과연 자기 집 벽에다가 컬렉팅을 해서 붙여놓고 싶을까요? 뭐 유명한 작가라고 그러면 이거 유명한 작가야. 막 그 네임 밸류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은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저거 4천만 원 주고 산 거야 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냥 벽돌이래요. 그렇죠? 자, 똑같은 그런 거라 하더라도 보면 이것도 복스바겐을 완전히 짜부러뜨려 가지고 공처럼 모양을 만들었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이제 발상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하는 남자분 그 작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괴를 시킨 거죠. 원래 기존에 있는 어떤 오브제를 다른 형태로 조형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런 깊은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어떤 기발한 발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적인 어떤 복스바겐, 어떤 차, 이게 그 모습이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꼭 저기 어디 폐차장 가서 이렇게 부서진 그런 차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글쎄요. 역시 이것도 좀 글쎄요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이 하드 같은 이거를 하나에 200만 원씩, 220만 원씩 이렇게 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걸 전시하고 있다는 저 전시하는 거 보세요. 성의도 없어요. 뭐 액자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지 모르지만 액자에라도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전시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 보세요. 다이소에 가면 팔 것 같은. 그 다음에 이 작품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많은 작품들 중에 프리즈에도 있었고 키아프에도 있었는데 이 달 항아리가 많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출품이 되어 있는데 달 항아리는 저는 과거에는 좀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항아리를 어떤 조선시대 때 백자 항아리를 그렸구나. 저건 복을 갖다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좋다고 이제 느낌을 받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달 항아리가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달 항아리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타일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아주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 달라요. 그 부분에서도 보면 저는 요즘 달 항아리가 잘 팔린다 그러니까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씁쓸했고 지금 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전 맨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그럼 그 달 항아리가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달 항아리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왼쪽 그림이 달 항아리죠. 그리고 그 달 항아리에는 아주 희미하게 풍경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그 이미지를 오른쪽에 다시 접목을 시켰어요. 즉 디테일을 화가가 오른쪽 캔버스에 딜리버리를 했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자 보이시죠? 저게 그 달 항아리에 있는 백자의 이 아주 미세한 금들입니다. 근데 저런 금들을 그대로 사진을 보고 따라서 그린 게 아니래요. 이거는 작가가 그냥 무념무상처럼 선 하나하나를 상상으로 끌리는 대로 가면서 다 맞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거를 그렇게 디테일, 이런 점들 보이시죠? 저런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정말 이거는 장인정신이 없다면 정말 힘들 거고요. 장인정신만이 아니라 저걸 보면서 극사실주의적이면서도 단순히 극사실, 똑같이 그린 게만이 아니라 저 내면적인 작가의 생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정 갤러리에 물어봤습니다. 이 중정 갤러리에 제가 가서 직접 갤러리 대표님을 통해 가지고 이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왜 이런 작품이 시작이 되었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최영욱 작가의 작품이 제목이 다 칼마인데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고민하시다가 우연히 박물관에 들어가셨는데 달 항아리가 툭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달 항아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지극히 세련됐잖아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언제 때죠? 그 전에 다른 작품들을 하고 있었나요? 네, 하고 있었죠. 달 항아리와 비슷한 스타일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 그려져야 하는 형태를 변화시켰어요. 달 항아리를 똑같이 모사하는 게 아니라 소박하지만 지극히 세련된 삶을 그리고 싶었고 모사가 아닌 선의 형태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갈라진 선을 그린 게 아니라 끊기고 이어지는 그런 선이 인생 같다라고 느꼈어요.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운명적인 카르마를 여기에 그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동기와 의도를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결국 그가 그리고자 했던 달 항아리의 핵심은 기획된 모사가 아닌 소박하지만 세련된 달 항아리가 주는 삶의 선에서 인생을 표현하는 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감상한다면 더욱 이런 난해한 작품을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2층의 플라츠에 가봤습니다. 플라츠도 역시 이제 키아프의 부대 행사인데요. 그 전시에서는 좀 더 색다른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홍콩의 가이아 갤러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갤러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곳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렇게 눈이 없는 사람들의 작품들이 제 시선을 끌었는데요. 스페인 작가로 한국에 전시되는 것을 기념하여 작품을 제목은 196이라고 하며 한국에 1962년 당시 가족 사진을 모티브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눈이 그려져 있지 않죠. 왜 그런 걸까라는 질문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대 화가들은 누구나 쉽게 눈치가 채지는 그런 그림을 싫어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면 익명성이나 정체불명 등의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풍겨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그 작가의 작품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갤러리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스페인 분이신데 이 작품 제목이 서울 196이에요. 아, 60년대 서울. 네. 60년대 한국 가족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진. 이번에 한국 첫 전시. 한달 그때 네. 의미를 부여하셔서. 덴마크 작가님이신데 아무래도 덴마크는 동화로 유명한 나라임에 불구하고 그 작가님은 그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조명하고 싶어 하겠고 그런 약간 현실적인 추악함에 대해 좀 드러내고자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두운 면을 조금 밝히고자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작품에 인물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화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터치한 거. 색감도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멜랑콜리한 아주 독특한 색감을 잘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키아프나 또는 프리즈나 이런 데 보면 대체적으로 색감들은 굉장히 강한 색깔들을 썼습니다. 원색 위주로 쓰거나 아니면 팝아트에서도 굉장히 밝은 색깔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오묘한 색깔들을 좋아해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페인팅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단색화들만 있다 보면 눈이 너무 지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 갤러리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작품은 굉장히 흥미롭고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죠.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조형물도 꽤 멋진 그런 작품들도 좀 소개가 되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최현정 작가의 Roots, Where Are You From의 작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크기나 이제 조형적인 섬세함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뿌리의 검정색도 아주 잘 어울린다고 느꼈고요. 다른 색보다 저 검정색이 주는 어떤 임팩트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에 의하면 이 설치물은 인간 정체성에 보이지 않는 힘과 그리고 복잡성을 탐구를 하며 30개의 어떤 복잡하게 3D 프린팅된 그런 인물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역사와 문화적인 진화를 뒷받침시키는 뒤엉키지만 회복력 있는 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작가에 의하면 이 설치물은 인간 정체성에 보이지 않는 힘과 복잡성을 탐구를 하며 30개가 넘는 3D 프린팅된 인물들을 사용을 해서 복잡하게 조립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역사와 문화적 진화를 뒷받침하는 뒤엉키지만 회복력 있는 그런 뿌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특히 뿌리에 대한 관계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도 아주 멋지죠? 그 크기도 크기지만 질감, 색, 조형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미술의 요소들을 잘 소화시키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게다가 이 대형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 라는 흥미로운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죠. 역시 이 작품도 또 다른 제 픽인데요. 갤러리 미테랑의 전속 작가 니키드 생팔의 아름다운 조서입니다. 니키드 생팔은 1960년대 중반 딸이자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서 직면하는 가정생활의 압박감에 대응을 해서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나 연작의 조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트페어의 출품작들은 199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작품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그 조형미의 어떤 선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유로운 곡선의 어떤 신체의 선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눈에 충격을 줄 만큼 강렬한 어떤 색, 그런 게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날아다니거나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그런 포즈를 작가는 아주 아름답게 녹여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 작품입니다. 워낙 많은 작품들을 한정된 시간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아쉽게도 작가명을 일일이 기록하지 못한 점은 부디 너그러운 양해 바라면서요. 이 작품은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꽃이나 식물을 보는 듯 했어요. 습관처럼 저는 이 작품을 누가 연계를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조지아 오키프였는데요. 색과 표면의 어떤 처리라든지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추상미술이라면 아마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역시 애프터눈 콥이라는 갤러리를 들렸는데요. 이곳의 작품들도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포근하고 정겨운 그림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애프터눈 콥의 대표 에이미 킴 대표는 안소희 작가는 제주도 토박이 작가로서 평생을 제주도에서만 작업을 하는 독특한 작가로 그녀의 그림에는 정겨움 외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정겨움 속에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여인이 쳐다보지만 입은 닫혀있고 그리고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이 그림 속에 작가 안소희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작가 안소희 작품 속에는 글없는 동화책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을 좀 비판해 볼까요? 처음에 보셨던 저 석고붕대 쓰레기, 나무확대 선반, 그리고 이건 어떠신가요? 네, 수건이 거울에 걸려 있죠?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 수건으로 가려진 저 거울을 보면 우선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이 나고요. 백설공주가 생각이 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이런 모멸감을 뒤로 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작가가 도대체 화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런 작품들이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아트페어의 갤러리들은 어떤 작품을 그리고 왜 가지고 나오는 걸까? 그리고 저 작품들이 정말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가져온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아트페어가 무조건 최악이다라고 하기에는 좋은 작품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라기보단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증된 작품들이었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대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욕망으로 득실거리는 인간이라 내년에도 새로운 기대를 하겠죠.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번 키아프의 찐빵 속의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작품 가격과 바람직한 미래형 아트페어가 과연 어땠으면 할지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